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오늘은 2020년도 만들어진 건축법 관리법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전라도에서 건물을 철거하려다가 그 건물 옆에 있던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상해를 입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런 건축물 관리법이 만들어져서 건축물을 허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철거하는데도 정식으로 법이 생기게끔 됐습니다. 자, 제1조 목적,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러니까 건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부터 멸실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자, 제11조에 보시면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개인이 직접 자기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지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데,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는 건물에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 건축주는 내가 이 건물을 건축하면은 이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같이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매년 점검을 하게끔 되는데, 최초 5년 동안은 점검을 하지 않고 그 후 3년마다 정식으로 건축물을 정기 점검을 하도록 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언젠가는 이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철거를 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을 일부를 해체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전부 다를 철거하든가, 또는 12m 미만의 건물, 3계층 이하의 건물은 전부 다를 철거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층 미만의 건물이든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또는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상에는 이 허가 신고서나 또는 허가 검토된 계획서를,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서나 허가 신고서나 둘 다 해체 계획서는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0조 2에 보면 해체 공사를 허가를 받고 나면은 착공을 하게끔 되는데, 착공을 할 때는 감리자를 선정해서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감리자는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해체 공사 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반드시 감리자로 지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체 공사, 착공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체 공사가 끝났으면 해체 공사가 완료를 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완료를 했대 신고를 할 때는 감리자가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써준 것을 같이 제출해야지 되고, 또한 철거하는 데 필요한 폐기물이 완전히 다 반출됐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해체 공사 완료를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멸실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물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건설업자한테 맡겨서 철거를 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해체 공사도 그 착공 신고를 하고 거기에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감리자가 해체 공사한 것을 완료하고 폐기물을 정식으로 반출됐다는 서류를 제출해야지만이 건물의 멸실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건물은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중간에 점검 관리도 받아야 되고 또 철거할 때 면실까지 모든 이력을 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골에 지금 옛날 건물이 있을 때에 그 건물을 내 마음대로 철거하지 않고 그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감리자를 선정한 후 건물 철거 신고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건물 해체 완료 준공까지 받아야지 건물을 멸실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